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밤새 폭우로 불어난 물로 캠핑장 고립사고 발생. 초보 캠핑러들은 장마에 조심 또 조심. 안녕하세요. 6월 29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더 클래식 여우야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은 밤새 폭우로 불어난 물로 캠핑장 고립사고 발생, 초보 캠핑러 조심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폭우가 내리면서 이런 사고가 난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비가 적당히 오면 캠핑장에서 그렇게 감성적이고 좋다고 하긴 하는데 준비 없이 떠났다가 폭우를 만나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정용국 씨가 딱 이랬죠. 캠핑이라고는 해본 적 없는 초보인데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직접 들어보기로 하고요. 특히 물멍하느라 하천인 계곡으로 캠핑 갔을 때 폭우가 내리면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으니까 미리 체크 꼭 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저녁 때부터 목동에 비가 좀 오고 있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고요. 저도 생록방 하다 들어와가지고 혹시 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캠핑의 달인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월요일은 불운의 사나이 개그맨 정용국 씨 고민 상담하고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는 시간입니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들을 남겨주시고요. 즉석에서 일침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거나 월요일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고릴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골라보세요. 자, 그리고 청취율 7월 조사 기간을 맞아서 제2회 배성재 그리기 컨테스트를 합니다. 제2의 뚠티를 찾는 이벤트인데요. 능욕자들을 잡아내려고 만든 이벤트는 아닙니다. 마음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목요일까지 저를 그린 그림을 받고요. 이후에 투표를 통해서 7월 16일에 최종 우수작을 발표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부상으로 드리고 대상을 수상한 분의 그림으로는 뚠티와 곰티를 잇는 배텐 공식 티셔츠 굿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인별그램에 4개의 태그 샵 배성재, 샵 배텐, 샵 배성재 10, 샵 배성재 그리기를 달고 작품을 마음껏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배성재 그리기 컨테스트 베스타그램에 올려놓은 자세한 참여 방법을 확인하시고 참여 많이 해주세요.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쏘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FA, 40년 전통 바로 그 집에서 떡볶이 맛집 매장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농심,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60개 치킨, 태영건설, 이테크건설, 이브자리, 삼성화재 다이렉트,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자담치킨, 올바른 소파 자코모, 2588 대리운전, HDC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이재훈님, 레스토랑 알바 면접을 봤어요. 근데 중간에 오래 일할 거냐 아니면 다른 일 구하면서 할 거냐라는 질문에 오래 할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으로 채용이 됐네요. 좋은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잘 안 믿지 않을까요, 보통? 어차피 지금 자영업자 사장님이 굉장히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예. 직원을 구할 거면 처음으로 직원을 구하려고 했을 거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알바 자리도 귀하고 그죠. 어쨌든 오래 계셨으면 좋겠고요. 김윤서님, 배디 저 배텐 너무 애청하는데요. 매번 시작할 때마다 속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속뽕이 아니고 속보. 예. 저희 배텐 맨 처음에 그 알파딸이 속보 하는 건데 속뽕인 줄 알으셨군요.
그게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나요? 아,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한 4년 동안 계속 속보 이렇게 했는데 예, 속보입니다 하는 그겁니다. 어쨌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7419님, 베디 그거 아세요? 요즘엔 빙수도 배달이 돼요. 저 너무 더워서 집에서 시켰는데 매장에서 먹는 거랑 똑같네요. 멋진 세상입니다. 진짜 좋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시켜 먹어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빙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 80년대죠. 그때부터 저는 집에 빙수 기계가 있었어요. 금수저 절대 아니고 그냥 어디서 수입품 그 손으로 가는 빙수 기계를 그 아버님이 사오셔가지고 그 집에서 얼음을 엄청 갈아서 팥 넣고 많이 먹었습니다. 예. 녹차 빙수 참 좋아하는데. 8250님, 피곤해서 코와 입 사이에 뼈다락지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많이 주무셔야죠. 예. 4655님, 성재형 제 생일이라 문자 보내요. 음력으로 생일을 지내서 주변에 말해줘도 아무도 모르는데 유일하게 친구 하나가 음력 날짜를 찾아서 챙겨줬네요. 태용아 고맙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축구공이 너무 갖고 싶네요. 태용이랑 축구하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트릭좌는 아니시겠죠? 예, 트릭좌는 아니시겠죠? 맥콜라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축구공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일 축하드리고요. 고릴라의 주쾌식님, 여기 글 읽어줘요? 읽어드립니다. 황지은님, 고릴라는 거의 안 읽어줘요. 그래도 보기는 한다고 했어요. 따뜻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소개는 안 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성함이 주쾌식이시네요. 예, 멋진 이름입니다. 쾌남 같으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는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폭망한 일상이 코미디 그 자체인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못된 캠핑을 마치고 돌아온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이미 캠핑 출발 전부터 비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캠핑카기 때문에 다녀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캠핑카 예약을 잡았을 때 그 날씨 예보를 안 보고 일단 먼저 잡았기 때문에 예. 잡은 다음에 비 소식을 알게 됐는데 가끔 기상 예보가 틀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에이 오겠어? 라고 출발을 했는데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예. 제가 1일차는 평화롭게 음. 바닷가에서 뭐 이렇게 튀김 같은 거 해 드시는 거, 네. 물고기. 예, 동태 튀김을 생전 예.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맛없어요. 최악이야, 최악. 그 라이브를 거기서 하시길래 네, 잘못됐죠. 그걸 제가 보고 있었는데 헤드폰 좀 써달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네. 너무 그 머스터드 색깔 모자를 쓰고 계셔가지고 네네. 다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하신 분 있고 운도 지지리도 없다고 하신 분 있고 폭우 속의 캠핑 그 업로드되는 영상 보니까 그래도 맛있는 거 홍합 라면, 오징어 짬뽕 이런 거 드셨더라고요. 엄청 짜요. 예. 네, 엄청 짤 뿐더러 그렇게 뭐 솔직히 그닥 맛있지도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비가 계속 내리길래 예.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진짜 아비규환이더라고요. 잘못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자. 경치 예. 좋은 데를 가자.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계곡을 갔습니다. 음. 계곡을 갔는데 계곡이 이제 아침 아니겠습니까? 네. 앞에서 8톤 트럭 덤프 트럭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 외길에. 그래서 왜 아침부터 트럭이 있지? 하다가 그 트럭이 크고 저희 차도 크고 근데 그 차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켜줘야 될 것 같아갖고 차를 후지라도 박았어 또 내가. 나무에 또 박았어요. 예. 뒤에가 휘어졌더라고요. 나중에 다 보상해줬죠. 물어내고 엘렌테카 플러스. 예. 그리고 있더니 이제 쭉 올라갔죠. 근데 거의 끝까지 갔는데 포크레인 2대가 있고요. 덤프트럭 3대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다시 돌아 내려와서 밑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비가 안 올 때 딱 이제 위에다가 천막 치고 요리를 하기 시작했죠. 어느 할아버지가 오시더니 위에서 예. 저기 나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있다가 왜요? 뭐라고 잘 안 들리게 네. 얘기를 하시고 있길래 알겠습니다 어르신 금방 나갈게요 하고 있다가 20분 정도가 지났어요. 네. 다시 오셨습니다. 또 뭐라고 안 들리는 말로 왜요? 야, 어르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이 빨리 이런 거예요. 예. 뭐라고요? 방류한다고 방류 위에서 여기 싹 잠겨. 여기 다 떠내려간다고 지금. 큰일 날 뻔하셨네. 얼마나 놀랐는지 진짜. 예. 설거지 할 시간도 없고 그냥 예. 비닐봉지 다 싸 담아가지고 음. 급하게 나와서 살았습니다. 예. 그 재난 체험할 뻔했네요. 방류공사 위에서 하고 있던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뭐 그렇군요. 난리였어요. 뉴스 나올 뻔했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살았습니다. 예. 음. 근데 그러다가 결국 잠은 호텔에서 잤다고. 아 캠핑카를 굳이 렌트해놓고. 캠핑카가 그 호텔비보다 더 비싸요 1박이. 예. 근데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희가 또 촬영한다고 또 밖에 조명 틀어놨더니 안에 모기가 한 20만 마리 들어있더라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캠핑카를 세워놓고 예. 저희는 돈을 또 지불을 하고 호텔에서 잤죠. 캠핑카를 렌트한 다음에 호캉스를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캠핑카 밖에 버려지고 돈 따로 내고 호텔 잡고 아, 그렇게 하고 왔죠. 저도 예전에 아나운서 남자들끼리 네. 젊은 아나운서들끼리 이렇게 소장파 모임을 해가지고 캠핑 한번 가자. 그래서 김일중, 최기환, 김환 저 이렇게 4명이 네. 텐트를 치고 캠핑하자.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맥주를 잔뜩 마신 다음에 이제 텐트 안을 이렇게 봤더니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죠.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이거는 혁신적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모닥불 피고 텐트 치고 맥주까지 마셨으니까 할 거 다 하지 않았냐. 그치. 사진도 찍고 네. 요 옆에 호텔 가서 자자. 네. 다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네, 가서 최기환, 김일중 두 사람은 사우나까지 등 지지고 좋은데 너무 이러면서. 편하다 그러죠. 예. 저도 호텔 가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서 울 뻔했습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야 진짜 이게 보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캠핑 자,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선택하셨고요. 네. 자, 정용국 TV 가시면 그 궁금한 뒷이야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못됐죠. 자, 9922님, 용국이 형 영상 보니까 동생들이 엄청 잘 따르던데 후배나 동생들이랑 거리낌 없이 잘 지내는 법 좀 알려주세요. 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후배를 데리고 갈 때도 우리가 이번에 밥을 사주고. 네, 3박 가는데 같이 여행하고 영상 좀 찍어줘. 예. 일당 30만 원이야. 이렇게 가자.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 무조건 지불해주면 됩니다. 머니. 네. 황경태님, 이번에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렸는데 대한민국의 개그맨으로서 용국 형님은 어떤 심정인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전 우차사입니다. 우차사가 훨씬 전에 없어졌죠. 예. 그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개그맨 입장으로 봤을 때는요, 솔직히 슬픈 게 사실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더 슬프더라고요. 예. 시청자의 눈높이는 올라갔고 개그는 똑같고 그래서 뭐 많이 외면하는 것 같은데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서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차사는 언제 막을 내렸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요. 잘못됐으니까요. 뭐. 자, 남의 방송 폐지하는데 왜 우차사 얘기만 들고 보냐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그 담당 PD가 오셔서 화를 한 번도 안 내신 분인데 예. 마지막으로 화를 한 번 내셨던 게 뭐냐면 우차사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냐. 니네 이렇게 지금 희희낙낙거릴 때가 아니다. 방송사가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우차사 광고 몇 개 들어오는지 알아? 딱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가만히 있길래 예. 어떤 후배 한 명이 예. 5개 정도 얘기했어요. 예. 한 개도 안 들어와. 그렇게 해서 6개월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아,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럴만 하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상황상. 네, 힘들었죠. 예.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시작합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4878님이 보내셨습니다. 여친이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을 깨톡 프사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얼굴을 스티커로 가렸다는 거예요. 제 깨톡 프사는 여친이랑 다정히 찍은 셀카인데 여친은 왜 제 얼굴을 가린 걸까요? 이전엔 한 번도 커플 사진을 프사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문제 안에 답이 있다. 그렇죠. 그런 거죠. 이제 뭐 제가 딱 집어서 이분 사연을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 놀러 가 보면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예. 애기들이 장난친다고 매직이나 크레파스 가지고 벽지에다 이렇게 뭘 막 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아빠랑 엄마가 벽지를 덧댑니다. 스티커를 덧대듯이. 네. 왜 보기 싫으니까. 그거예요.
차인 걸 스티커로 통보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요. 일단 뭐 뭔가 이제 자랑을 한다는 입장이면 가리진 않았겠죠. 예. 가리진 않았는데 여자친구가 같이 일단 올렸어. 올리긴 올렸는데 보면 볼수록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일단 맞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누구한테 했을 때 오 남자친구 멋있는데 이게 아니니까 살짝 가려놓은 거지. 벽지 가리듯이. 이런 느낌이에요. 보통 그 SNS에 그 좀 이렇게 자기가 사진 찍고 싶었던 사람과 찍으면 네. 그분을 올려놓고 본인 본인을- 얼굴을 가리는 그쵸. 경우는 있는데 이건 네. 거꾸로 된 거예요. 네. 거꾸로 된 게 다 이유가 있죠. 예. 이유가 있고 이게 또 보면은 그 동성 친구들끼리 예. 이렇게 사진이 딱 한 4명 5명 있을 때 좀 예쁘게 안 나왔거나 잘 안 나온 사진들은 스티커로 가려놓은 경우는 있어요. 예. 근데 본인 얼굴을 가렸잖아요. 예. 남친인데 예. 잘못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배려 차원에서 음. 그 같이 찍었는데 나만 잘 나오고 저쪽은 조금 표정이 잘못됐다. 뭐 이러면 가려주는 거죠 예의상. 근데 이제 근데 남자분을 가려줬다는 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분은 이 사진이 잘 나왔기 때문에 본인 깨떡 프로필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진은 잘 나온 게 맞아. 근데 여친은 가렸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릴 만하니까 가렸다. 그런 거거든요. 예. 자, 벽지에 이제 크레파스 있으면은 참고든 처음엔 예. 내비두잖아. 일단 그러다가 한 며칠 정도 지나면 에이 붙여야겠다. 그 붙이거든요. 그거죠. 답이 알겠습니다. 있죠. 답이 있는 내용. 답은 결국 그 4878님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확인. 저희에게 그냥 확인을 마지막으로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예. 이거는 뭐 그래요. 네. 자, 뭐 사진 뭐 그래도 같이 찍은 거 올린 게 어딥니까? 네. 연애 중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채팅창에 네가 수배 중이 아니라면 그냥 가린 거다. 그냥 가린 거죠. 예. 그냥 가린 거.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보통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놓으면 누군가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친구야? 아는 오빠야? 스티커를 가려놓으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 남자의 표정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죠. 여러 다방면을 열어놨다. 이미 좀 열린 결말도 있다. 네, 열어놓은 것도 좀 있는 거예요. 아, 네. 남친이야? 물어보면. 친구. 친구. 예. 그냥 동생 이렇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 사연을 정리하면서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 학개론. 이게 일단 뭐 연애를 할 때 다들 아시겠지만 그 상대방이 하는 언행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잘못되는 경우는요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큰일로 싸우지 않아요. 네.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된다. 그겁니다. 네. 이미 지금 시작 단계인가요? 진행 중이죠. 진행 중. 진행 중. 예. 한번 나중에 물어보세요. 네네. 이거 왜 가린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말을 피한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이미 것이죠. 진행 중이었던 것이 1기인가 3기인가 4기인가 네. 알려주실 것이다.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배성재 텐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이제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네. 캐스터는 신승대님. 작년에 회사가 잘못돼서 퇴사했는데 아직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게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할까요? 저를 위해 좀 쓰고 조용히 있을까요? 연초에 밀린 임금 일부분을 조금 받았을 때 부모님께 빌렸던 200만 원 포함해서 350만 원 정도를 드렸고요. 잘못되기 전엔 매월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네. 퇴직금을 제가 그냥 쓴다면 반은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의 반은 캠핑용품이나 오토바이를 사서 취미생활 해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굉장히 아유, 디테일하게. 네. 아주 복잡한 그 돈 관련 상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퇴직금에 대한 금액은 명시를 안 해주셨어요. 예. 그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뭐 일치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이미 계획에 뭐 부모님이 없는데. 뭐 이미 없어요. 다 정해놨.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이 없어요. 예. 이미 계획엔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캠핑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은 캠핑을 가겠다. 이렇게 용품을 사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이렇게 200만 원을 빌렸었는데 150만 원을 더 얹어서 드렸다. 매달 2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난 이미 부모님께 할 만큼 했다.
라는 거를 저희한테 이제 어필을 하는 건데 돈 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분도 저희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서 이 정도 했으면은 안 드려도 되지 않나요? 요 얘기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캠핑 용품 사시는 걸 좀 뒤로 좀 미루시고 그 돈을 부모님 드리는 게 낫다.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예. 게롤 트리비아님 이미 안 드리려고 예전에 줬던 내역을 다 공개하네.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안 물어본 걸 지금 싹 얘기하고 계셔요. 제가 이 정도면 효자 아닌가요? 이러고 있는데. 예. 예.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그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20만 원씩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우리 만약에 자녀가 있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줬어요. 20만 원 할 게 없어요. 본인은 되게 드린다고 드렸는데 20만 원 뭐해?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퇴직금이 얼마인지 얘기하지도 않고. 그럼 캠핑 용품을 사서 부모님과 캠핑을 여러 번 간다. 아 이거는 무조건 갈라설 각입니다. 각 자체가 무조건 갈라서요. 예.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읽다 보면서 느낀 게 그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퇴직금 금액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되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와 캠핑 용품이면 적지 네. 않다. 한 2천 이상 어. 이 정도 봐요. 예. 이 정도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뚝 반 잘라서 뭐 대출금을 갚으시는데 남은 1,000만 원 갖고 이제 부모님을 드리자니 좀 아까운 거지. 이게 정확한 속내가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이 퇴직금 금액을 안 적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금액이 큽니다. 씀씀이가 크다는 건 음. 무조건 1,000단이다. 그렇죠. 무조건 1,000단이에요. 그리고 계획엔 이미 부모님이 없고 본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캠핑을 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모님도 이미 퇴직금 나오는 타이밍을 알고 계시고 액수를 대충 추산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 그쪽의 기대감을 지금 이분은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부모님은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게 부모님이고 그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이 이게 있네요. 작년에 회사가 잘못해서 퇴사를 했다. 그럼 일단은 우리 퇴직금 들어온 다음에 계획을 세우시는 건 어떤지. 아직 못 받았고 예. 만약 퇴직금을 받게 되면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 회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 그 퇴직금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본인이 잘못된 회사, 예, 잘못된 회사. 아들. 예. 예. 그리고 이제 급여도 밀린 거를 얼마 전에 좀 알겠습니다. 받았는데. 이제 배디어 청가 듣고 2부에 또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약간은 순한 맛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정용국 씨와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고민 후에는 정용국 씨가 고민자 정신 차리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한 일침을 쏴드립니다. 자, 정민우님 고1 베테너입니다. 저는 다른 학생들 앞에서 말할 때 너무 덜덜 떨어서 고민입니다. 말도 너무 꼬이고 막 더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심각한 수준이 됩니다. 반 친구들과 친해지면 조금 덜 떨겠지만 이번엔 개학을 6월에 한 데다 격주로 학교에 가다 보니 친구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친구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하는 저 어떻게 해야 떨지 않을까요? 연습만이 답일까요? 고1 학생이네요. 네, 고1 학생한테는 제가 뭐 험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거잖아요. 안 해요. 고1 학생 상처받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 뭐 1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옆에서 해. 앞에서 하기 떨리면 옆에서 하는 거죠 뭐. 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들었을 때 뭐 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 앞에서 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있으면 무언의 중압감이 느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대에서 뭐 바람을 잡거나 뭘 할 때도 저희는 객석을 쳐다본다고 쳐다봐도 저쪽 뒤쪽을 그냥 멀리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서 만약 개그를 할 때 앞에 객석과 절대 눈을 마주치지 말아라. 예.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밑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 친구 옆에서 그냥 이렇게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형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부담이 좀 없어요. 근데 딱 마주 앉아서 아니 있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 약간 좀 떨리거든요. 저는 그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네. 대출 받을 때도 옆으로 받아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그거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야 됩니다. 태도가 불성실하면 뒤로 밀려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손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의무화의 베텐의 그 규정어 네네. 그거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대화를 늘리고 싶은 거죠. 근데 갑자기 본인 앞에 이야기할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얘기하듯이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요런 걸 연습 아닌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것 같고 연습한다고 이건 느는 것 같진 않아요.
일단 고1이 왜 배텐을 듣고 있냐고 서울 클라스님이 걱정을 좀 하고 계시고 제 그래도- 생각에는 예. 중학교 때부터 들어서 이게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가 4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1 때부터 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네요. 혼자만의 공간이 너무 좋았다가 예. 이제 고등학교 딱 넘어가면서 친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음호 아예만 있는 거예요. 당황할 수 있지. 네네. 그렇다는 거죠. 저보고 방송 울렁증 같은 거 없었냐고 하신 분 있는데 울렁증 있죠. 음. 예, 저는 사실 예능 나가면은 울렁증이 너무 심하고 모르는 분들이랑 일단 얘기하는 것 자체를 방송이 아니더라도 불편하죠. 예,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초면일 때가 되게 싫은데 예능 나가면 대부분 초면이거든요. 거의 초면이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제 얼굴 보는 게 멘붕이 와요. 아. 방송에 나온 제 얼굴을 보면 방송에 나올 얼굴이 아닌데? 좀 이런 생각이 어색하죠.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저거 화면에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중계랑 라디오 할 때가 제일 편합니다. 얼굴 잘 안 나오는 거. 예. 저는 예전에 그 아침에 SBS 모닝와이드 할 때 굉장히 어색했던 게 뭐였냐면 카메라를 정면으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어색해요, 진짜. 연예인들은 카메라 정면으로 잘 안 보죠. 예. 아나운서들은 정면으로 보는 게 편하고. 아 그렇구나. 예, 저희는 아나운서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시청자들이랑 눈을 마주치는 거고 보통 개그맨들이 연예인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그걸 이제 카메라가 찍는 네, 거예요. 아트 찍어주잖아요. 예. 저도 무대에서 그거만 하다가 카메라를 보고 3줄 이상 되는 문장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초반에 했던 거 보면 이게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말이 엄청 빨라지면서 다 꼬이고 접속사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솔직히 제가 많이 해봤는데 늘지 않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아나운서 중간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다음 소식 만나볼까요? 라고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리포터 분들이랑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진짜 예. 카메라 보고 한다는 게. 그냥 사물이잖아, 사물. 그렇죠. 야, 예. 야, 이건 솔직히 뭐 분위기를 약간 친숙하게 본인이 만드는 게 중요하고 연습을 많이 한다고 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본인이 좀 편안해야 예.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말을 해야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뭐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예. 발표하는 게 제일 싫었어요. 싫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서 옆에서 그냥 이렇게 싹 얘기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추천드려요. 다음은 4513님. 네. 저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려면 걱정이 앞서서 고민입니다. 잘할 수 있을까? 못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매번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시기를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스킬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군요. 이분은 전화 연결이 돼 있다 그러네요. 그래요? 일단 전화 연결한 다음엔 막말 못 하시니까. 네. 예. 아 지금은 뭐 괜찮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그래요? 네, 들어보고. 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27살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27살이라고요? 27살. 네. 94년생. 네. 네네. 목소리는 27이 아닌 것 같은데. 네. 목소리는 예. 좀 더 늙어 보이나요? 중량감이 있어요. 저랑 거의 친구 느낌인데. 예. 예. 44 느낌인데요. 그래요? 아니 지금 저희 사연을 딱 보내주셨는데 무슨 네네. 일이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시기를 많이 놓쳤다. 네. 본인이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뭔가 하기 전에 걱정하거나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성격인데 네. 그 최근에 이 성격 때문에 좀 음흠. 고민이 많아져서 그래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예. 이런 성격이 사람들이 보통 네, 저는 여자분께 지금, 대시를 못하는. 예. 예.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원래 초록창에 포스트라는 플랫폼에서 네. 제가 글을 좀 썼어요. 그래서 글을 썼다. 칼럼. 네네네 칼럼 형태의 이제 예. 게임 관련 글을 쓰는데 원래 좀 성격 공유하고 또 게임에도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틈틈이 좀 글을 쓰고 있는데 이게 몇 번 좀 이제 그 초록창 네. 메인에도 올라가서 네. 관심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 이번에 방학을 맞아서 네. 좀 본격적으로 컨텐츠도 기획해보고 그래서 음흠.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네. 오. 제가 이쪽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교 때 인문학 계열을 전공해서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네. 괜히 잘할 수 있을지 음. 아니면 괜히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나댄다고 욕먹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 좀 지나가는 말로 좀
혼나고자 문자를 했었는데 아, 혼나고자? 전화 연결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혼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그러면 본인이 썼던 컬럼 자체가 초록창에 네네. 위해서 이제 네. 그 인기 가도를 한번 달렸는데, 그렇죠? 네. 그게 앞으로 네. 계속 이제 이어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욕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약간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욕 먹는 것도 욕 먹는 건데 네. 이게 칼럼이란 성격상 일단 사실을 근거로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이거를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확인을 하고 쓴 건지 그러니까 논란거리를 안 만들고 싶은 거죠. 저는. 일단 확인을 하고 씁시다 우리. 일단 확인을 하고 쓰고 그리고 네. 봤을 때 지금 뭐 특별히 걱정할 만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을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악플이 막 달렸다고 쳐봐요. 네. 그럼 본인은 상처를 많이 받아요? 크게 받는 편은 아니에요. 남이 막 뭐라 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그거는 아닌데. 네. 네. 그리고 제 일단 스스로가 만약에 예를 만족을 들어서 못 하는 거죠. 악플이 만약에 달렸어. 그러면 네네. 컬럼 쓰는 거 그만둘 거예요? 아니죠. 네. 됐네요. 아, 됐네. 느낌이 약간 살짝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랑하려고. 자랑하시는 건가 혹시? 컬럼 아니요, 읽어봐. 지금 바이럴 자랑은 중이십니까? 아니고 이게 제가 너무 좀 딸리는 게 많아서 목소리가 잘할 수 여자친구가 있을까? 그런 것 없는 때문에 목소리네, 걱정이 그렇죠? 더 되는 거죠. 여자친구가 네? 없는 목소리예요. 있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다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걸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연애 쪽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일은 잘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초록창 메인에도 걸릴 정도로 네. 이제 인기 칼럼을 쓰고 계시고 근데 음. 이제 이거를 얼마나 내가 또 오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또 이 반응이라는 게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욕먹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박문성 의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아, 이거 악플로 오히려 네. 큰 돈을 버는 스타일도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게 뭐 전화위복에 대해서 떡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얻어 걸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한테 그 우유부단한 성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소리가 네. 너무 나이 들어 보여 지금. 네. 잘못됐어요 지금. 예. 자 어쨌든 그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 게임 네. 쪽이라고 하셨죠? 네? 게임 쪽이라고 하셨죠? 네네. 네. 그쪽은 사실 분석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매니아 쪽도 예. 많고. 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아예 이거 상담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게요. 저는 뭐 사연을 딱 보고 굉장히 성격이 우유부단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고민을 하시나 했더니 네. 일이 잘 되는데 혹시나 이게 중간에 삐끄덕거릴까봐 본인 멘탈이 약간 흔들릴까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욕을 많이 먹을수록 강해집니다. 박펠레도 칼럼을 쓴다. 네, 박펠레도 예. 칼럼. 네. 명언 나왔다. 명언 나왔어. 그러니까요. 박펠레도 칼럼을 쓴다. 예. 네, 명언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자 축구 게임도 분석 많이 해주시고요. 네, 네네. 예. 파이팅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1침 자, 성재 시간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박펠레도 컬럼을 쓴다. 예.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예. 1침 좋은데? 그렇군요. 네. 박펠레 지론. 악플도 돈이 된다. 오, 예. 좋다. 예. 박펠레도 컬럼을 쓴다. 금강불괴 박펠레. 예. 이게 뭐 주위에 베테랑 본보기가 많네요. 아주 좋네요. 그렇죠. 음. 자 어쨌든 이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워낙 소통 시대고 그러니까 뭐 영상을 올리거나 글을 쓰거나 해서 다 댓글을 봐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봐야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려던 걸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가 또 100% 무시도 안 돼요. 사람 그렇죠. 성격상.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분은 자랑하시려고 보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은 김진희님 거. 예, 네. 단발머리가 많이 자라서 양락존이 됐는데 자를까요 묶고 다닐까요? 제 고민 좀 해결해 주세요. 힝. 여자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머리보단 얼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좀 어리시다면 머리를 길러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베텐의 공식 입장 아닙니다. 네, 저의 입장이고요. 자 익명 김님 부모님께서 노크도 안 하고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세요. 초딩 때까진 괜찮았지만 저도 이제 고딩인데 노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노크 좀 하라고 소리 질러도 고쳐지질 않는데 좋은 방법 없나요? 이것도 1침 먼저 가시죠. 용국이의 일침. 방에서 뭐하니? 공부해.
뭐 하는 거야 방에서? 참네. 이 사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방에서 뭐 그냥 뭐 맨날 핸드폰 보고 그렇죠. 오락하고 예, 게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예. 본인이 더 놀라는 거 아니야? 갑자기 들어와 있는 엄마 때문에 그렇잖아요. 방에서 뭘 하길래 도대체 사연을 보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방문을 너무 닫아놓으면 아들 방에서는 이제 쉰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환기시키려고 자주 여세요. 네. 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봤을 때 엄마 된 입장에서 공부하는 수험생한테는 먹을 거를 잘 챙겨주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딱 들어갔는데 아들이 공부하다 자고 있어. 그러면 안쓰럽거든. 그렇죠.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먹고 있으면 저거 공부하라 그랬지. 이게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하는 일에 지금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사연을 보내신 것 같은데 예. 집중하시면 뭐 걱정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가 부모님 방 들어갈 때 꼬박꼬박 노크하면 부모님도 노크하신다. 아 그럴까요, 과연? 부모님은 근데 방을 잘 안 닫으시죠? 네, 문 열어놓고. 보통은 열어놓고 계시고. 물론 네. 이제 열려 있어도 똑똑하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가끔. 오히려 들어갈게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이제 뭐 용돈 받으러 갈 때 예. 엄마 계세요? 이렇게 그때 이제 필요한 용건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정중하게 하고 하고 들어가는데 예. 이게 뭐 사생활 침해라고 본인이 느낄 수가 있는데 음.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애기고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몇 번 정도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일부러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 또 저희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죠. 그 집안 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공부해 뭐 하는 네. 거야? 자, 다음은 7555님. 네. 옷장 정리를 했습니다. 가진 옷의 절반이 살찌기 전에 입던 옷들이네요. 당연히 지금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안 들어가고요. 버리기에는 추억이 많은 옷들이라 간직하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안 맞는 옷은 10벌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런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 진짜. 예. 예, 옷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살이 쪄서 안 들어간다. 저도 딱 이렇습니다. 그 이런 그래서 거 어떻게 하세요? 싹 다 버렸어요. 버렸어요? 예. 음. 예전에 이제 미련이 남아서 이거 빠지면 그만 있는데 였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빠져도 트렌드에 안 맞아요. 아 말랐을 때가 너무 오래됐어. 이게 그냥 공감되는데 트렌드에 안 맞는다는 예. 거. 너무 뒤떨어졌어요? 그렇죠. 완전. 예. 오. 그래서 그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렇죠. 트렌드에 안 맞기 때문에 음. 버렸고. 7호원이 이거 성재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그 옷에 대해서 추억이 있는 건 좋은데 트렌드에 안 맞는 옷을 자꾸 갖고 있으면 본인이 지금 이거를 무슨 뭐 장사하시는 분도 아닌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살을 빼는 게 또 쉽지도 않고 그렇죠. 예,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나중에 결국 짐으로 바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빠른 처분을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표 드립니다. 예. 이게 저도 뭐 추억이 깃든 옷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쵸? 뭐 처음에 중계했을 때 입었던 오. 정장 아니면 뭐 처음에 KBS 입사했을 때 입은 정장, 뭐 시험 봤던 거, 이거는 뭐 어떤 방송 했던 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일단 다 안 맞고 그리고 트렌드도 안 맞아요. 그게 언제? 그 따지면 좀 살짝 과한 예를 들자면 그 자켓을 입어도 더블 자켓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이제 입고 바지도 펑펑짐한 거 이런 거 입고 예. 지금 보면 굉장히 유치했던 의상 같은 게 이제 추억에 담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추억인데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게 거의 개그 코미디거든. 예. 무슨 어디 꽁트 찍나?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렌드 지나간 옷은 보통 20년이나 10년 있어야 돌아오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추억이 아무리 깃들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6, 7년 전 옷을 입으면 아, 쟤 잘못했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짐을 그냥 끝도 없이 모아놓는 건 그렇죠. 아, 우리 성재 씨가 명언 날리셨네요. 예. 명언 제조인데 오늘. 예, 이거 좋아요. 트렌드가 뒤떨어진답니다. 트렌드가. 그렇죠. 아, 솔직히 얘기해서 내 몸에 안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렌드에 네. 안 맞아요. 이건 저는 그 생각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복에 너무 뭐가 있어서 군복 안 버리는 분들 있죠. 있죠. 예비군 끝나도 이거 내가 그래도 이거 입고 고생했는데. 예. 결국 나중에 무슨 뭐 어디 작업 나가거나 막일하거나 지금 공사할 때나 입지. 안 입어요. 그거만은 좋은 옷이 없거든. 예. 예. 교복 이런 거 어디다 쓸 겁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생각할 것 같아서는 굉장히 나중에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은데 딱 그냥 시선을 바꾸는 순간 다 짐이고 예. 필요가 없어요. 남겨둬야 될 옷은 사인 유니폼밖에 없어요. 그건 안 입죠. 예. 있어도 안 입고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건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네. 가능한데 내가 혹시 입을 수도 있나? 뭐 이런 거는 교복이랑 군복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네, 그건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예, 나이가 이제 뭐 30 중반인데 교복 입을 수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련복 버리셨죠?
교련복은 저는 졸업하면서 그냥 찢어버렸어요. 그냥 아예 얼룩말 색깔이잖아요. 예. 완전 유치한 색깔이잖아요. 그거는 작업할 때도 창피한 옷이거든. 예. 아무리 추억이 있고 학창 시절이 있어도 저와 함께하기에 너무 트렌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버리는 게 맞죠. 저는 교련복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교련복을 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더 교련 시간은 있었는데 교련복은 안 입었어요. 우리는 뭐 베레모도 쓰고 나무총 들고 뛰어다니고 막 이랬어요. 예. 그때 그랬으니까 이게 뭐 추억도 추억인데 현대 시대를 살고 있으면 트렌드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자, 이분께 그럼 1침 갈까요? 네. 용국이의 1침. 옷은 보는 게 아니라 입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예. 눈으로만 보지 말고요. 예. 트렌드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네. 박현성님. 세일 제품만 보면 자꾸 충동 구매하게 돼서 고민입니다. 편의점에 가면 하나만 사면 될 걸 2+1이니까 3개씩 꾸역꾸역 사고요. 운동화도 이미 많은데 길 가다 세일 광고를 보면 꼭 하나 사서 나옵니다.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한심합니다. 도와주세요.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 예. 도와달라 이런 얘기죠. 예. 현석 씨한테 1층 가겠습니다. 용국이의 1침. 현석 씨, 난 세일을 안 해도 사요. 제가 예전에 너튜브 촬영한다고 네. 혼자 이제 호들갑 떨 때 이 촬영 장비 샀죠? 네. 근데 뭐 헬멧에 붙이고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구매했더니 152만 원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찍었죠. 조회수가 113건이 잘못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장비가 있어서 계속 샀어요. 예. 근데 저는 뭐 특별히 꽂힌 것도 없었고 그냥 그걸 하고 싶어서 샀는데 이분은 지금 어디 가서 2+1 하나 하는 거고 운동화도 쓸 거리가 많은데 저는 솔직히 뭐 예. 성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 잘못된 구매는 정용국 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최고죠. 예. 우리 지금 캠핑카가 하루에 30만 원인데 호텔 지금 25만 원밖에 안 하는데 예. 빌려놓고 딴방에서 자는데 돈을 물쓰지 쓰고 있는데 조회수 한 건이 10,000원이네요. 그 이상의 가치를 볼 수가 왜냐면 그게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조회수 1당 1만 원을 쓰는 정용국 씨입니다. 훨씬 많이 썼죠. 근데 이게 본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집에 와서 자꾸 되짚어보고 신경이 쓰이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쌓입니다. 예.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현석 씨가 이런 거를 하시면서 나름 스트레스가 좀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일종의 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트렌드가 떨어지진 않잖아. 예. 지금 사면 예. 그나마 그러니까 등기 있으면 쉴 도 있고 하는 건데 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돈은 예. 어차피 쓰라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편의점에서 뭐 플렉스하는 거 정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큰 돈 아니니까 예. 괜찮아요. 이 정도는 남의 소비를 절대 안 말리는 용국스님이라고. 부추켜야죠. 더 크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이 정도 운동하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게임 머니 같은 거 사는 거 어떻게 보세요? 게임 머니. 예. 저는 솔직히 현금 현질. 현질은 저는 게임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안 하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한심해 보이더라고. 아니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왜 해? 그랬거든요. 예. 근데 다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도 그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걔는 거기다 돈을 다 때려 완전히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런 쪽으로 스트레스 푸는 경우도 있구나. 제가 요즘 그걸로 풉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 되팔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긴 한데 네. 다시 제 주머니로 돌아오진 않겠죠? 그렇죠. 게임 안에만 있겠죠? 날아가는 돈이죠. 예, 현석 씨, 우린 더 많이 씁니다. 자. 이건 사이버머니야.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했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네, 질문자의 질문 안에 답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베텐의 역사 안에 답이 있다. 예. 잘못된 건 날 따라올 사람이 없다. 예. 뭐 이런 게 있었죠. 예. 잘못된 거 그냥 보내면 다 반면교사 됩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약하고요. 저는 근데 약간 좀 걸렸던 게 뭐냐면 오늘 그 전화 연결하신 분이 그 성격이 우유부단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원래 우유부단한 성격을 생각을 해서 일침을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있었는데 뭐요? 하나 있었어요. 해보세요. 성격이 우유부단하니까 결혼 70이 하겠네 이게 있었. 그걸 못 해가지고 예.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반면교사의 텐 베텐 안에 답이 있고요. 잘못된 건 정용국을 따라갈 수 없다. 못 따라오죠. 죽기 전까지는 제가 탑일 것 같습니다. 예. 70에 하는 게 어디냐고 부러워하신 분이 있는데요. 70 하나의 이혼.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6월 29일 월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트레이키즈의 신메뉴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